대박이님들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아이고, 우리 대박이님들 시장이 참 뭐 같네요. 그죠? 좀 이제 실없는 웃음이 좀 자꾸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대박이님들도 제가 지금 이 웃음의 의미를 아마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지치죠. 지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을 좀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좀 느낌이 듭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장중에는 좀 약간 이제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듯한 기사가 나와서 우리 시장 또 끌어올렸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기대를 하고 또 이제 봤는데 그날 당장 밤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정부군과 우크라이나 반군 간의 교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부터 소식부터 시작해서 바이든은 전쟁 뭐 믿을 만한 소식통이 있다. 전쟁이 당장에 하루 이틀 안에 또 일어날 거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주말 내내 뉴스 플로우를 보게 되면 또 상당히 또 이제 긴장감을 극대화시키는, 사람 피곤하게 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이 됐어요. 나온 소식들을 잠깐 보면 이렇죠. 미국 러시아 거주 미국인에게도 소개령 내렸다라는 소식도 전해져. 전쟁 당장에 일어나니까 빨리 돌아와.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뺐어.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돌아와라. 소개령 내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또 계속 긴장감을 계속 극도로 끌어올리는 발언과 행위들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CNN에서는 러시아군 주력부대 4분의 3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됐다, 뭐 이런 소식도 나왔고,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외에도 다수 주요 도시 침공 표적으로 지금 작전을 다 짜놓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 지휘관들의 정보망에 의하면 러시아 군 지휘관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 진행해라라고 러시아 상부로부터 명령을 받았다.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금요일날 시장은 올랐는데 미국은 오히려 추가로 더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고, 또 토요일 일요일날 아무리 기대하고 눈 씻고 찾아봐도 기대할 만한 뉴스는 없었죠. 그래서 우리 시장도 오늘 하락 출발이 됐는데, 그나마 오늘 시장을 다시 끌어올린 것도 또 기사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기사인데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중재를 했다 이거예요.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고 양쪽 모두 수락을 했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에 의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희망의 불씨는 살려놨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나스닥 소모도 오늘 또 추가적으로 1%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플러스로 반전이 됐고 우리 시장도 하락 출발한 다음에 결국에는 다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시황에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지금 주식시장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뭐 그거는 우리가 예측 범위 밖에 이미 벗어나 있다라는 부분이고, 뉴스에 따라서 이 등락폭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만약에 전쟁이 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 우려감이 수면 아래로 꺼지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긴장감이 최고조인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오늘 내일 하면서 계속 만약 이 구간으로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요, 아마 한 다음 주 정도 갔을 때는 이제 양치기 소년 이론 있죠. 양치기 소년 이론이 발동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양치기 소년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같은 이슈를 가지고 너무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요, 일단은 그 변수가 상수가 된다. 즉 그 변수 자체를 시장에서 별로 개의치 않게 된다, 이런 이제 논리인데, 그런 부분들이 다음 주 정도에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쟁도 일어나지 않아 다음 주까지. 근데 위기감은 계속 증폭이 돼. 지금은 시장이 그 뉴스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지만 다음 주 되면은 시장 투자자들이 그거는 이제 아예 신경을 안 쓰게 된다. 즉 그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진 않을 거다. 실제 전쟁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이런 상황으로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뉴스놀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뉴스놀이에 시장이 놀아나지만 다음 주부터는 뉴스놀이에도 웬만한 뉴스놀이에는 전쟁이란 뉴스가 뜨지 않는 이상은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대박인들 좀 스트레스 받는 국면이 지속되더라도 딱 일주일 정도만 참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개별 종목 이슈로 좀 들어가게 되면요, 제가 우리 대박이님들께 최근에 설명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좋다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오늘 대형 이슈가 뜬 종목이 있네요. 장 끝나고 나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장 끝나고 나서 바로 테스나라는 종목입니다. 비메모리 관련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파운드 실적이 성장하면서 테스나의 올해 실적도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작년에 이미 대규모 돈을 들여서 이제 장비를 입고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또 1,000억을 더 들여서 또 장비를 추가로 입고한다 한다. 그거는 이제 실적 성장을 보여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장 끝나고 두산그룹에서 테스나를 인수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사를 보게 되면 두산이 테스나 인수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룹에 이제 지분을 팔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두산그룹에서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 뭐 4,600억 원을 주고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결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인수가 유력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도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상한가를 봤었는데 지금은 좀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네요. 그러면서 시간에서 지금 5.8% 상승세, 52,000원이 좀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봤을 때 이 두산그룹의 인수 가능성만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는 상당히 좀 내일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주가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너무 심한 급등이 나오면 이제 고점을 잘 잡아가지고 한번 잘라주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사실 중기적으로는 괜찮으니까 쭉 들고 와도 되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거인 것 같아요. 시장이 이제 떨어지고 모든 종목들이 힘들고, 그리고 우리도 이 국면을 버티기가 상당히 힘들지만, 결국에 내용이 좋은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누구 대기업들이 또 인수해 가려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좋은 종목들, 특히나 실적이 크게 증가할 만한 종목들은요, 결국에는 다 보답을 한다. 다 각자의 때가 있을 뿐이다. 어떤 거는 일찍 가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사람을 애간장을 다 녹이면서 가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갈 길은 가긴 가더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오히려 더 생각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또 실적이 좋을 만한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찾는 대로 알려드릴 생각이거든요. 오늘도 한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2021년도 결산 실적이죠. 결산 실적인데 대박이 난 종목. 게다가 올해도 이런 대박의 성장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종목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제 공급망 이슈로 큰 수혜를 받던 해운주, 그리고 해운주 중에서도 한때 여러분들 시장의 또 중심으로 좀 작용했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봤을 만한 HMM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MM이 주가가 연초에 급등세가 나타났다가 다시 주주주 흘러내려서 가격대가 다시 또 요 정도 선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최근에 연간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높게 뛰어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2021년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이 13조 7,900억대가 나왔어요. 영업이익은 7조 3,775억. 한마디로 영업이익률이 50% 이상 나왔어요. 50% 이상. 대박 실적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만 7조 3,775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은 14조. 그러니까 14조짜리 종목인데 영업이익이 7조가 나왔으니까 PER로 따지면 2배 가까이, 2배밖에 안 나오는 그 정도의 그 대규모 실적,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왔다는 부분이고요. 그게 엄청나게 그냥 저평가가 돼버린 상황이죠, 한 방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해운업종이 거의 10년 이상의 불황기를 맞았었어요. 그러면서 다들 이제 그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망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HMM의 그동안 10년 동안의 적자의 합을 보니까요, 적자합이 3조 8천억 정도였습니다. 3조 8천억인데 2021년 한 해에 벌어들인 돈이 7조 3,700억이니까 어떻게 10년간의 적자를 2배 이상 메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실적이 나와버렸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부채 비율도 얘가 이제 2015년 기준으로 보면 부채 비율이 2,500%까지 갔었어요. 2,500%. 이 정도 갔다가 작년에 실적이 7조가 한 방에 나오니까 지금 부채 비율이 갑자기 73%로 뚝 떨어졌습니다. 부채 비율도 100% 아래로 가면서 재무 구조가 1년 실적으로 완벽하게 지금 재탄생됐다. 재무 리스크가 완전히 싹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이 일단 재무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부분이 가장 크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 실적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SCFI 지수라고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고 있습니다. SCPI 지수를 봐야 되거든요. 이게 2020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SCFI 지수가, 그러니까 상하이 운임 지수가,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2,000포인트대였어요. 2,100포인트. 그런데 작년 말 2021년 말 12월 달 기준으로 보니까 이 상하이 운임 지수가 5,000포인트, 5,100포인트를 넘었어요. 5,10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껑충 뛴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 실적은 대박 났고 한 방에 저평가 국면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지금 현재 가격이 너무 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작년의 실적을 과연 올해도 유지할 수 있을까? 또는 올해 훨씬 더 높은 실적, 여기서도 높은 실적이 나올 수 있을까? 영업이익이 7조가 넘게 나왔는데 그러면 올해는 7조 이상 나올 수 있어?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캐스천 마크가 될 수 있고, 주가가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는 지표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는
예측이 상당히 쉽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컨테이너 운임지수만 보면 되잖아요. 컨테이너 운임지수 최근에 이제 움직임을 보게 되면 올해 들어와서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움직임을 보게 되면 4,8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 요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최고치인 5,100포인트 수준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운임지수가 지금 현재도 상당히 좋다. 그럼 1분기도 당연히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을 수밖에 없고, 이 수치가 올해 내내 유지가 되면 실적이 작년보다 훨씬 더 크게 좋아지는 거고요. 어느 순간 꺾이게 되면은 실적이 거기서부터는 피크를 찍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HMM을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대박이님들과 이제 우리는 어떤 관점이냐? 그러니까 HMM이 주가가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일단 주워 담았다가요. 계속 한 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계속 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계속 확인을 해보는 거죠. 확인했다가 이 수준이 유지가 되면 실적은 당연히 잘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보유를 하면 어느 정도 제 가치를 찾아가면서 계속 수익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순간 우리가 뭐 수익이 나든 안 나든 간에 어느 순간 갑자기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훅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때는 싹 팔아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매도의 시기를 따로 정하는 게 아니라 매도의 시기를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꺾일 때 그때 매도의 시기를 잡으면 가장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운임지수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항만 적체 현상이 지금 아직까지도 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운임이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서부 항만 같은 경우도 적체가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 항만이 컨테이너 적체 현상은 어쨌든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현재 진행형일 때는 운임지수가 쉽게 떨어지진 않는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해운 업종의 분위기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건조 선박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공급망 이슈가 해소가 되면 항만 적체 현상이 풀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그럴 때는 이제 서서히 운임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이제 그때가 매도의 포인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HMM도 주가가 고점에서부터는 5만 원대부터 이제 3만 원대, 2만 5천 원대까지 조정을 반토막이죠.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황이고 지금 바닥 다지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냐. 그래서 작년에 실적 대박난 종목들을 지금 제가 그룹핑을 조금씩 해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1번 종목으로 HMM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만약에 공략을 한다면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딱 눈에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뭡니까? 우크라이나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뭐 전쟁 관련주라던가 또는 곡물 관련주라던가 천연가스 관련주, 뭐 유가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는 있지만 또 이 종목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크라이나 문제가 만약에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뉴스가 나오면 또 다시 고점에서 또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안고 투자하는 건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제거한 상태에서 우리가 종목을 골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오히려 이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들은 우리가 빼야 돼요. 우리가 투자할 종목에서 빼야 된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이슈가 있든 없든 간에 지금 현재 이슈가 그대로 유지될 만한 이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공급망 이슈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리오프닝. 최근에는 이제 리오프닝 쪽이 어쨌든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국가가 이제 하나씩 리오프닝 되면서 마스크도 벗고 그다음에 거리두기도 사라지고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3월 초면은 피크를 찍는다 그래요. 피크 찍고 내려올 때는 아마 리오프닝 주가 살아나기 시작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쪽이 오히려 앞으로 봤을 때 좀 더 긍정적이지 않냐 이렇게 보고요. 그 외에도 일단은 섹터를 불문하고 실적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을 만한 앞으로 향후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제 관심 가지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은 일단 종목 이야기 하나 해봤고요. 계속 뭐 시황 이야기만 할 수 있는데 시황 이야기는 어차피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뭐 지난번에 바로 직전 금요일 날 제가 시황 이야기는 이미 진행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어차피 같은 말의 반복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종목 이야기도 좀 한번 해봤는데 지금부터는 오히려 좀 슬슬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씩 뭔가 이제 보다가 이거 괜찮다 싶은 종목들이 있으면 꾸준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기운 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우크라이나 일단은 좋은 소식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우리 대박님들 지루하시더라도 저랑 같이 한번 이 구간만 힘든 구간만 잘 버티고 견뎌서 모두들 이제 또 좋은 수익 내는 상황 기쁜 날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박인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저는 또 수요일 날 라방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대바이.